아버지 이러고 사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내 남편이 좋아하겠니? 너도 시댁 눈치 보느라 바쁜데 그래도 난 이대로가 편해. 엄마 떠난 뒤로 이미 다 정리했어. 아버지, 그러면 생활비라도 받으세요. 됐다.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다.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나야 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지. 아버지, 가봐라. 늦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드리는 인생 복주머니 채널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한순기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곧 73이 되겠네요. 5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던 아내를 먼저 보낸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이에 큰 탈 없이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아직 달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각에 저는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형광등 하나 켜지 않은 거리,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만이 이 시간을 지켜주고 있죠.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 33만 원에 관리비 5만 원.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적지 않네요. 국민연금 78만 1,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이번 달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끊임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낡은 서랍장에서 꺼낸 오래된 점퍼를 입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내가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래졌지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노후 자금을 탈탈 털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기 때문이겠죠. 많이 부담되는 간병비로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은퇴를 권유받아 아내 간병을 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저희 정성을 아는 지 5년 동안 그 힘든 투병 생활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끝내 완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때때로 이 점퍼의 깃을 매만지다 보면 아직도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립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봅니다. 장갑, 휴지, 그리고 5,000원짜리 지폐 2장. 오늘 하루를 견뎌낼 생활비입니다. 딸아이가 가끔 용돈을 보내주지만 그 돈까지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 아이도 살기 바쁠 텐데 부모 노릇 제대로 못 해준 게 미안해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심호흡을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작은 소망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신중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나이 들어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저처럼 발걸음을 재촉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없어도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작은 공원으로 향하는 길, 저기 멀리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네요. 우리의 아침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벽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의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우리의 일과가 되었죠. 김 씨는 오늘도 평소처럼 벤치 한켠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해 놓았네요. 순기 씨, 여기 와서 한잔하고 가요. 김 씨가 건네는 보리차를 받아들며 자리에 앉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워진 손을 녹여주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제는 병원에 다녀왔다면서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네, 무릎이 많이 아파서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시더군요. 하지만 수술비가, 말끝을 흐리자 모두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누구 하나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없어 서로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렇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기 최 씨도 오네요.
멀리서 조심스레 걸어오는 최 씨를 보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최 씨는 얼마 전 아들의 사업 실패로 보증을 섰다가 집까지 날린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는 손주 사진을 받았어요. 이 씨가 핸드폰을 꺼내 자랑합니다. 손주의 졸업식 사진이네요. 다들 부러운 듯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저마다 자식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그 속에는 못다한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순기 씨는 딸과 연락은 되나요? 문득 누군가 묻습니다. 가끔 바쁜데 자주 연락하면 패기칠까봐 말을 잇지 못하는 제 어깨를 김 씨가 토닥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새벽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어가나 봅니다. 우리는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길을 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네, 모두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짧은 인사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무료급식소로 향할 시간입니다. 아침이면 그곳에 가서 따뜻한 국과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이제는 그곳이 우리의 또 다른 아침 식탁이 되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무료급식소로 향하는 길. 아침 해가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무료급식소로 향하는 길은 매일 걸어도 아직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았던 날이 떠오르네요. 그날도 오늘처럼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5년간 병원 생활을 하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젊어서 안 쓰며 열심히 모았다고 자부했지만 나이 들수록 수입은 줄고 예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병원비는 저와 아내의 노후 자금으로 버텨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처음 맞이한 겨울, 혼자서는 끼니를 잇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김 씨가 이곳을 알려줬을 때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공짜 밥을 얻어먹을 순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김 씨의 손에 이끌려 처음 이곳을 찾았던 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봉사자의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식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갈하게 식사를 하고 계셨죠. 처음엔 다들 그러셨어요. 하지만 여긴 우리 어르신들의 식당이에요. 편하게 드시다 가세요. 젊은 봉사자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처음 먹었던 따뜻한 된장국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생전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나서 울컥했죠. 할아버지, 반찬 더 드세요. 봉사자가 건네는 반찬을 받으며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딸아이가 반찬을 더 떠주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이 저희 아침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이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하기만 하던 시선들도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눈빛이 되었습니다. 순기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이제는 봉사자들과도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눕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저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맙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정성껏 음식을 나누어 주시거든요. 오늘도 급식소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여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곳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침 식탁이라는 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서 오세요, 순기 할아버지.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줄을 서는 동안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창가 자리에는 언제나처럼 박씨 할머니가 앉아 계시네요. 그분은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이곳에 오셔서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보신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아침 해를 혼자서나마 보고 싶다고 하시죠. 순기 씨, 여기 앉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박씨 할머니가 자리를 권합니다.
저는 감사히 그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가끔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보며 절로 미소 짓기도 하고요. 오늘 국은 어제보다 더 맛있네요. 박씨 할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매일 비슷한 맛인데도 우리는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어쩌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걸까요? 옆자리에서는 최근에 오시기 시작한 이씨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말씀도 없으시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는데 요즘은 조금씩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시네요. 이씨 할아버지, 반찬 더 드실래요? 제가 건네는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김치를 더 나눠드리며 문득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저도 저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었죠. 봉사자들이 새로운 반찬을 나르며 지나갑니다. 젊은 청년들의 밝은 미소가 식당 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들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와서 봉사하는 그들을 보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낍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과일도 준비했어요. 드시고 가세요. 봉사자가 귤을 건네줍니다. 작은 귤 하나가 주는 행복이 이렇게 클 줄 몰랐네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옆자리에 이씨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오시나요? 네, 매일 이 시간에 와요. 내일도 뵐 수 있겠네요. 이씨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식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봅니다. 창가에 앉아 계신 박씨 할머니, 조용히 식사하시는 이씨 할아버지, 분주히 움직이는 봉사자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급식소가 아닌 저의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숙제죠.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한순기 어르신, 오늘은 색소폰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젊은 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악기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주셨죠. 살면서 악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별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집에서도 연습해봤어요. 수줍게 말씀드리니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십니다. 정말요? 한번 들려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색소폰을 잡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연습한 작은 별을 연주하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박수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다른 어르신들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계시네요. 와, 순기 씨가 이제 음악가가 다 되셨네. 김 씨도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서예를 배우고 계시죠.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갑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3,000원짜리 점심을 먹으며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녀들은 잘 지내는지,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다 소설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2시네. 시계를 보며 김 씨가 말씀하십니다. 오후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공원으로, 누군가는 경로당으로, 저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도서관이냐고요?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1년 365일 날씨가 더울 땐 에어컨이 나오고 날씨가 추울 때는 히터가 나오고 은행처럼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저에게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졌습니다. 신문도 보고 가끔은 그림책도 봅니다. 특히 그림책을 보면 손주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면 시간이 조금은 덜 외롭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저물어갈 때면 문득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퇴관 시간이에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벌써 6시가 되었네요. 이제 저녁 나절이 시작됩니다.
책을 정리하고 일어서는 발걸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내일은 어떤 책을 읽을지 생각해 봅니다. 도서관을 나서면 저녁 무렵의 시간, 해가 다 떨어지고 나면 우리의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됩니다. 길가에 놓인 폐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참 자존심이 상했죠.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제가 폐지를 줍는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주워가지 않으면 그냥 버려질 것들에 새 생명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순기 씨, 오늘은 운이 좋네요. 멀리서 김 씨가 손을 흔듭니다. 오늘은 누군가 이사를 나가며 버린 박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봐요. 이건 제가 먼저 봤어요. 가끔 다른 분들과 마주치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합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니까요.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옆 동네 할머니께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 들어 리어카에 싣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손주가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갈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리어카에 실린 폐지들도 조금씩 쌓여갑니다.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허리야. 잠시 허리를 펴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조그만 움직임에도 온몸이 쑤시네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날도 어두워지는데 김 씨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은 것들을 정리하려 수거장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3,000원어치는 되겠네요. 수거장 아저씨의 말씀에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일 점심 식사 값은 됩니다. 주머니에 구겨 넣은 1,000원짜리 지폐들이 오늘 하루 땀과 노력을 증명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 저녁 무렵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긴 하루를 보냈네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며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저를 반깁니다. 스위치를 누르기 전 잠시 그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쯤이면 현관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다녀왔습니다. 습관처럼 말해봅니다.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 한구석이 너무 허전해서요. 작은 원룸을 밝히자 구석구석 먼지가 보입니다. 주말에 청소를 해야겠네요. 아내가 건강할 때는 집이 항상 깨끗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 점점 손이 안 가게 되더군요.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텅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귀갓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옷을 갈아입고 작은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듣다 보면 마음만 무거워져서 채널을 돌립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문득 딸아이의 목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전화기를 들어 딸의 번호를 찾아보지만 이 시간이면 퇴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바쁠 텐데 다시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작은 탁상 시계가 9시를 가리킵니다. 이제 잠자리를 준비할 시간이네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침대맡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매일 밤 이렇게 아내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사진 속 아내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네요. 불을 끄고 누우면 창밖으로 달빛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어둠 속에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아침 급식소에 새로 오신 이씨 할아버지께 색소폰 수업에 같이 가자고 해볼까? 도서관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까? 작은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잠이 찾아옵니다. 달빛 아래 오늘도 수많은 우리 노인들이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겠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끔 꿈을 꿉니다. 나이 들어 꾸는 꿈이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버킷리스트라는 걸 써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쑥스러워서 연필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박 씨가 먼저 용기를 내어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이에요. 손녀 결혼식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싶어요. 박 씨의 말에 우리 모두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이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는 딸아이 집에 초대받아 일주일만이라도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어내려가는 제 소망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일 보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죠. 김 씨는 제주도 한 바퀴를 돌고 싶다고 했고, 최 씨는 원래 살던 집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웃을지 모를 작은 소망들이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함께 가요. 제주도. 김 씨의 제안에 모두가 밝게 웃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달 1,000원씩이라도 모으기로 했어요. 언젠가 이루어질 꿈을 위해. 하지만 꿈만큼이나 많은 게 걱정입니다. 점점 오르는 물가, 늘어나는 병원비, 그리고 불안한 노후. 밤이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순기 씨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아침 공원에서 새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계획이라. 하루하루 버티는 것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복지관에서 배우는 색소폰, 도서관에서 읽는 책,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내일은 꼭 작은 별 전곡을 연주해 봐야지.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비록 작은 목표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창밖 달빛 아래 우리의 작은 꿈들이 반짝입니다. 내일은 어떤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공원에서, 무료급식소에서, 그리고 폐지를 줍는 길에서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었죠. 엊그제는 김 씨가 갑자기 보이지 않아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쓰였죠. 결국 저와 박 씨가 김 씨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 계세요? 문을 두드리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 씨는 고열로 알아누워 계셨더군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죠. 병원비가 걱정된다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 모인 노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1,000원, 2,000원.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김 씨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도 덩달아 눈물이 났지만 애써 밝게 웃었죠. 뭘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김 씨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래도 이렇게 서로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혼자였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순기 씨, 내일은 꼭 색소폰 연주 들려주세요. 퇴원한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급식소에서 만난 이 씨 할아버지도 우리 모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으시던 분이 이제는 가끔 농담도 하시고 새벽 공원에서 김 씨 할아버지와 함께 보리차도 나눠주곤 하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 든든하네요.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만나겠죠. 새벽 공원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밝아 보이네요. 아니면 제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진 걸까요? 매일 이렇게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우리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말은 못했지만 어쩌면 새로운 하루를 조금 더 일찍 맞이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식이에요. 무료급식소의 젊은 봉사자가 환하게 웃으며 건네는 식판에는 오늘따라 반찬이 더 푸짐합니다. 명절도 아닌데 웬일일까 궁금해하는 저에게 봉사자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가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이 떠난다는 건 나이 들어 더욱 힘든 일이 되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잘 지내라고, 행복하라고. 순기 씨, 내일은 색소폰 발표회죠? 김 씨가 귓속말처럼 물어봅니다.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기대도 됩니다. 네, 우리 딸이랑 손주들도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가요? 비록 서툰 연주지만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걱정도 되지만 이상하게 기대도 됩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달빛을 바라봅니다. 아내의 사진 옆에는 이제 색소폰 악보가 놓여 있네요. 내일이면 또 새벽 4시에 저는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저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희망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오늘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삭여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미소처럼 따뜻하네요. 내일도 우리는 해가 뜨기 전에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같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각박한 시기에 한순기 할아버지의 현실적인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한순기 할아버지라면,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김씨 할아버지처럼 혼자 사시는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